서기 9세기 서해를 건너던 신라의 배 한 척이 거친 파도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점쟁이가 신탁을 고했습니다. 누군가를 이 섬에 두고 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선택된 이름은 거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섬에 홀로 남겨진 한산에는 그날 이후 역사가 아닌 신화 속에서만 살아남게 됩니다. 신라의 황혼기, 9세기 말 삼국 통일의 위협은 이미 2세기 전 이야기이고 왕위를 둘러싼 내분과 지방 호족들의 반란이 왕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다스린 이가 진성여왕이었습니다. 신라 역사상 세 번째 여왕, 그러나 그의 치세는 밀란과 쇠락의 기억으로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와의 외교는 신라 왕실에게 체면이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쇠락해가는 국력을 감추고 동아시아의 강국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왕실은 권위를 안팎으로 과시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양정이라는 왕자가 당나라로 떠나는 사행단을 이끌게 되었고 그 사행단 속에 거타지라는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거타지. 역사 기록 속 그는 단 몇 줄로만 존재합니다. 활을 잘 쏘는 무사, 왕자의 사행에 수행한 자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무장이 됐는지, 사행이 끝난 뒤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를 기록하지 않은 자리에 신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사행단은 서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9세기의 항해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나침반도, 기상예보도 없는 바다에서 배는 오직 바람과 경험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는 예상치 못한 섬 근처에서 풍랑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점을 치는 자가 나섰습니다. 풍랑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섬에 있는 무언가가 사행단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단 하나 활을 가장 잘 쏘는 자를 이 섬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신탁의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선택된 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타지는 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00일치 식량과 화살통을 받아 쥔 채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화는 그가 두려워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섬에 남겨졌다고 그리고 기다렸다고만 합니다. 그때 노인이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에서 호련히 등장한 존재.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노인은 자신이 서해 바다와 관련된 신이한 존재라고 했으며 거타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섬을 어지럽히는 악한 기운을 없애달라고. 설화에 따르면 해가 뜰 때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 섬의 신성한 기운을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거타지는 새벽부터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삼국유사는 그 존재를 요사스러운 늙은 여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물리친 후 노인은 거타지에게 보답을 했습니다. 설화는 이 대목에서 더욱 신이해집니다. 노인의 딸이 꽃으로 변해 거타지의 품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꽃의 형태로 품에 안은 채 당나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행단이 돌아와 거타지를 데려갔을 때 설화는 그가 달라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떠날 때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품고 돌아온 자에 그러나 신라로 귀환한 이후 거타지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유일한 출처는 삼국유사입니다. 고려시대 승려일연이 13세기에 편찬한 이 책은 역사 기록에서 누락된 신라의 민간 전승과 불교 설화를 두루 수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타지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기이편, 즉 기이하고 신이한 이야기들을 모은 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같은 정사에서 거타지라는 이름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는 기록된 역사의 인물이 아닌 기억된 이야기의 인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공백을 오랫동안 마주해왔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이 어떤 연유로 민간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첫 번째 가설은 이 설화가 실제 항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입니다.
9세기 서해 항로는 표류와 난파가 빈번했고 실제로 누군가가 섬에 고립되는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구전되면서 신이한 색채를 입게 됐다는 해석이지요. 무사가 섬에서 살아남아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면서 용왕과 여우 요괴의 서사로 탈바꿈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항해자들 중에 왜 거타지만이 신이담의 주인공이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같은 사행에 참여한 다른 수행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특정 인물만이 설화의 중심에 남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험의 상징화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정치적 신화 형성의 가능성입니다. 진성여왕 치세는 밀란과 혼란의 시대였고 왕실은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자의 사행을 수행한 무사가 신이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이야기는 왕실의 신성함과 하늘의 가호를 강조하는 데 유용했을 수 있습니다. 거타지의 이야기가 왕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신화라면 왜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고 민간 설화 모음집에만 남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서해항의 의례와의 결합입니다. 섬의 신에게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의례를 치르는 관행이 항해자들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타지 설화는 그 의례의 원형을 이야기 형식으로 보존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가설도 거타지라는 인물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역사책에는 거의 없고 신화책에는 살아있습니다. 활을 잘 쏘던 한 무사가 어떻게 섬에 남겨지고 전설의 주인공이 됐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상징인지 후대의 창작인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9세기 서해의 어느 섬 위에 거타지는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지금도 서 있습니다.